이 다큐멘터리를 왜 제작을 하게 됐으면 어떤 걸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라는 작품인데 그거를 이제 거의 둘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든 이유는 둘이 부부기도 하고. 근데 둘이 한국, 일본, 대만의 고양이들을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고양이들의 현실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하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게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내가 연출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희석 감독을 우연히 2016년 8월에 오사카에서 만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모도 다르고 성격은 더 다르거든요. 고양이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재미지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인 거예요. 이희석 감독은 평생 아마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의 무관심한 세계에 사는데 고양이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밤을 샐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가 이런 감독이에요. 고양이 영화를 찍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세계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맞아요. 열어준 고양이가 저한테는 좀 시야를 열어준 존재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삶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고양이를 돌보면서 변화된 분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그 작가님도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원래 개를 키우다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보내고 다시는 생명을 키우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고양이를 이제 길에서 구조를 하게 된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제가 제일 달라진 건 화가 줄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참고 좀 성격이 유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언젠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인생의 키워드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시나리오를 이제 원래 준비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고양이가 항상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저기 작가님처럼 14년의 마지막 강아지 이제 암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절대 털 달린 친구는 같이 안 살겠다 했는데 이제 해일이 들어와서 16년에 이제 길고양이 새끼 얻게 돼가지고 키우게 됐는데 제가 좀 우울증이 있었어요. 마음 아팠던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고양이 키우면서 웃을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양이한테 얻는 게 너무 많아서 털 빠지는 거 빼고는 얻는 게 수만 가지인 거예요. 많이 웃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게 됐고 나는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더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게 되고 아주 변한 게 되게 많아요. 김나희 작가님이 그 영화에서 하셨던 대사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고양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관찰을 하신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고양이를 관찰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세상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집착 같은 것도 안 하고 네, 맞아요. 집중할 땐 또 막 집중을 하고 현실에 가장 충실한 1분 앞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고양이들은 사실 그냥 지금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그런 게 저는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아 그래 앞일을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아는 분량을 차지하는 촌천이라는 효자마을이라는 곳에서 1년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 고양이 마을이라는 곳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약간 기대도 있고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방을 잡고 이사를 했어요. 제 스스로가 서울을 떠나서 좀 그런 한적한 마을에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촌천이 가깝기도 하고 마침 또 고양이 마을이 생긴다는 소식이 있어서 갔는데 고양이 마을이라는 원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감정이입이 많이 된 상태라 좀 저 자신이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져서 다른 곳에 다른 분들의 다양한 모습을 좀 담아보자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 타이밍에 어떻게 인연이 됐던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을 찾아가게 돼서 따로 선정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화에 나오는 장소 중에 인상 깊었던 곳이 있으신가요?
재개발 지역. 이게 공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도시들을 자꾸 개발하면서 사람은 이주를 하면 되는데 거기 살고 있던 고양이들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 전에는. 최근에 이제 부산시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좀 만들었어요. 대규모 공공 택지를 개발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동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마련을 하라라고 이제 법이 좀 조례가 생겨가지고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현실이긴 한데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런 조례가 없어서 고양이들이 좀 많이 죽어가고 있는 동네들이 좀 있죠. 한국에 고양이 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동네에 만들면 너무 좋죠. 이게 고양이들이 놀기 좋잖아요. 여기 숲도 많고 밥 드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몇 번 시도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서울이나 각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을 조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도로를 정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이쁘게 리모델링 하죠. 벽화도 칠하고. 근데 문제는 고양이 마을에 고양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대만의 허우통이라는 고양이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가 위치나 이 공간 효과들이 강원도 정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허우통은 고양이 마을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정선에 뭘 만들었는지 아시죠? 카지노를 만들었어요. 정선은 관 주도로 해서 이렇게 돈을 창출한 경우고 허우통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마을을 꾸면서 컨텐츠를 창출한 경우예요. 근데 여기는 컨텐츠가 돈이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천 명이 모였대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발상이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되고 인식이 개선이 되려면 이제 법이 좀 바뀌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청사포 마을이나 해일 마을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되게 되게 저는 꿈처럼 되게 개인적인 거와 감성적인 것과 이 사회적인 되게 잘 구성을 하시면서 넘나들었는데 이거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지.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모티브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그런 공적인 영화에 가까운 기획이었는데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표현하는,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컨셉으로 갔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버려서 작가님이랑 이제 계속 편집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합일점을 본 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고양이 집사가 된 과정도 보여주자. 저는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레니가 들어오면서 그게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의도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레니가 의도한 걸 수도 있고 레니를 화자로 삼으면서 꿈처럼 이렇게 흘러간 것도 있고. 레니를 화자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걸 되게 처음에는 진짜 본인 얘기를 안 들어가는 걸 원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계속 설득을 드렸죠. 제가 고민했던 거는 고양이 집사는 저는 고양이 집사로서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못했는데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레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레니는 과연 행복할까? 나는 행복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레니의 생각을 좀 읽어보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뭐 그런 내 얘기를 듣고 레니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죠.